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전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유성구 일대에도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소소공방에서는요, 유성구 어운동 일대에 찾아온 변화, 그리고 이 변화를 이끈 사회적 기업 대표와 함께 이 마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분을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태호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구 어운동에서 동네에서 일하고 살고 놀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만들고 또 공간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또 하고 싶은 일들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태호라고 합니다. 네.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우리 마을을 새롭게 더 살기 좋게 디자인하고 꾸미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공유 공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막연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도 단순히 공간만 빌려주는 것들이 아니라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일들이 창업하면서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거나 또 내가 어딜 찾아가야 되는지를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어준다든지 또 점점 요즘 원룸들이 좁아지고 또 원룸 건물 안에서도 또 서로 이웃 간에 좀 불신이나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게 아니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서 좀 믿을 만한 모임으로 같이 이제 놀거나 또 취미를 나누거나 만들기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네 안에서도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믿고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한 지역에 내가 오래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을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성구 어운동 골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보시는 사업들은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 중에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던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저희끼리도 작당 모의를 하긴 했지만 이제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이제 주민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은 도시를 바꿔나가는 과정이라 하면은 이제 토지 소유권만 조정해서 한 번에 이렇게 잘 도시를 지어나가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완성형 도시 안에서는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또 그대로 그 공간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주민총회를 연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문제를 서로 같은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도 서로 신뢰할 수 없다면 뭔가 같이 해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으로 줌바 댄스라든지 또 저희 동네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맞이할 때 상인분들이 영어를 쓸 수 있게끔 영어를 배우는 수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취하면서도 가까워질 수 있는 사업들을 이제 저희가 열었었고요. 그분들이 이제 마을 조합, 마을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 도시재생 사업으로 생긴 새로운 어떤 주민 시설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마을을 만드는 거 예전에는 이렇게 거시적인 것들을 봤다면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은 그 안에서 굉장히 실속적인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눈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누려야 될 것들을 지금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운동에서 활동하신 지 10년 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바로 도시재생 사업을 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테드엑스 대전이라고, 테드라는 이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 곳곳에 있는 지식들을 발굴해서 네.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올리거나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자리에 행사를 만드는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재미있는 지식,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올려주는 재미있는 지식들을 우리 도시 공간에서 뭐 이것저것 실험을 해본 거죠. 뭐 책을 들고 공원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같이 읽는다든지, 뭐 문화 행사를 연다든지. 네. 그렇게 재미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네 도대체 어디서 왔어?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하던 공간이 이제 벌집이라는 공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네. 벌들처럼 서로 협력하고 뭔가 재미있게 작당 모의하는 공간이었는데 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처음 만났는데 우리가 뭔가 재미있는 일을 작당 모의하는 어떤 문화나 규칙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낯설어하지 않고 금방 적응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제 협력해서 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큰 돈이나 엄청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네. 우리가 공동의 관심사와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정말 우리 동네나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뀔 수 있겠다는 확신을 좀 얻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공유 공간을 계속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걸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뭔가를 우리가 이뤄내지 않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만족감이나 거기에서 오는 힘은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공간, 공유 공간, 막 계속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도 있고 사업들도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 공유 공간을 활용하시고 또 생각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이제 공유 공간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약간 뭔가 그냥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사모임으로 친한 것과 공간 위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을 작당 모의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친할 때는 우리 사이가 틀어지거나 뭔가 이제 이 동네에서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우리끼리 좋았지라는 추억으로 남게 되지만은 그걸 공간 위에서 우리가 했던 어떤 흔적들이나 기록들을 남기는 순간 네. 그 다음 사람에게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뭔가 이제 공간 안에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라는 네. 문화적인 이제 사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인을 따라서 어떤 새로운 모임에 낯선 사람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또 제가 대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들 흔히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 같은 마음으로 일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네. 이 공간 안에서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나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동료를 찾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순기능들이 있어서 공유 공간이 정말 좋다라고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공간, 마을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예, 좋은 강점을 활용해서 이런 프로젝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강점은 한 동네에서 11년을 이제 활동했다 보니까 주민분들이랑도 잘 알고 또 10년 전에 그 뭐 주무관이셨던 행정에 계신 분들이 뭐 이제 고위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도 하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적인 한계가 1년 단위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간다든지 맞아요.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떠났을 때 이 문제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이 동네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급하게 온 사람들, 담당자나 뭔가 이제 아직 이 동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이제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저희는 오랫동안 동네를 지켜봤고 또 어떤 분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때 그 자원이나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 자원을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또 다른 사업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 사업이 지금 한참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답니다. 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나 창업팀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창업주택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건물을 매입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매입해서 이제 그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또 이제 새로운 창업팀들이 동네 공간에 이제 머무를 수 있게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컨셉을 잡은 게 동네 콘텐츠를 다루는 이제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주택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네. 1층에는 이제 약간 그 내몰릴 위기에 계셨던 소상공인분을 모셨고, 네. 2층, 3층에는 뭐 공방과 동네 콘텐츠를 다루는 스타트업, 그리고 3층에는 서점이 들어서고, 나머지 공간들을 이제 좀 주택으로 활용하는 식의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일하는 일적인 면에서도 봤을 때 이게 창업, 이렇게 창자가 들어가는 게 창의적이면서도 생산적으로 네. 왠지 그 의욕이 막 솟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막상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다 보면 마냥 즐겁고 좋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점도 많으시잖아요. 운영하시다 네, 보면. 맞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우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나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의도를 궁금해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사업적인 측면이나 뭐 어떤 되게 명확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경우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동네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에 자체에 대한 의도를 좀 의심받았던 시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의도로 접근한 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뭔가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서로 기대치가 달라서 좀 실망하기도 무슨 하고, 말씀인지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 영역 자체를 왜 필요한지 이해시켜 나가고 또 새롭게 이제 알려나가는 이런 과정 자체가 좀 어려웠었는데 뭐 이제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일 자체를 니네가 하는 일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분들의 어떤 응원과 지지 속에서 좀 힘을 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예, 네. 그래도 지금 11년 차 하고 계신 이유는 그만큼 보람이 네. 있으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떨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세요?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네.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뭐 엄청나게 막 연단위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더 공유 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쭉 따라오면서 이 일을 하게 된 건데 네. 그 원동력이 그 공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결해 나가고 또 그 성취를 바탕으로 또 자기 길을 잘 찾아나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네. 좀 되게 행복했었고 또 동네에서 저희가 어떤 공유 공간이나 주민들끼리 소통할 공간이 없었는데 그 공간이 생기고 나서 이제 어떤 활동들이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서 노래 교실을 한다든지 뭐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참여하고 이런 공간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맞아요.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게 맞구나라는 좀 불안함 속에서 해왔던 일들을 좀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그게 다 필요한지는 알고 계시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빛이 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서서 안 하셨을 텐데 그걸 우리 대표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우리 대표님이 하신 건 로컬이시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에게 이 로컬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집에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뭐 잠자는 시간과 앞뒤 시간 빼고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밖에서 보내는데 그런 밖에서 보내는 공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이제 삶의 모습과 방식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다양성을 존중받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냥 진짜 물리적인 공간, 상업시설이나 주택으로만 바라봤다면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사람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걸 시도하고 내 일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로컬 지역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같은 분이 제가 사는 마을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눈여겨보신 이 어운동 말고 네. 다른 지역이 있으실까요? 사실 뭐 어운동 하기도 벅차서 네, 좀 고민을 해본 지역은 또 오정동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네. 네, 오정동에 대학교도 있고 네. 또 공구상가 거리가 있어서 이 대전 중에서도 뭔가 지금까지 좀 색다른 특색을 유지하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네. 그곳에서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돼서 이런 공유 공간들의 기반이 될 공간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잘 잇고 연결하고 활용하게 된다면은 뭔가 동네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고 뭐 새로운 창업가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비즈니스를 시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하셨을 때와는 달리 지금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인식도 달라지고 네. 이 로컬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아지셨거든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우리 대표님이 경험자로서 먼저 간 사람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일을 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벌리기를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특히 대전의 창업률이 거의 3, 4%밖에 안 되는데 또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이나 제조업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려면 창업을 해야 되는 네. 도시 특성을 갖고 있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공간이 뭐 처음부터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같이 하고 싶은 일, 뭔가 같이 할 사람을 찾고 뭔가 작은 시도를 통해서 이제 검증하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공간으로서 계속 활용해 나가면 네. 뭐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조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의 바람을 간단히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바람요. 저는 뭐 사는 공간이 뭔가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어떤 투자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삶의 공간으로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경제 지표는 선진국이 됐지만 네. 행복지수나 이런 관계자본에 있어서는 아직도 해답을 저는 못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제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역사회나 동네 공간 안에서 좀 그 해결의 실마리를 네.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를 우리 대표님께 꼭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재미난 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 오늘은 주민 모두가 거리의 주인이 되길 꿈꾸는 이태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가치를 바꾸고 또 가치를 높이는 일, 결국은 아주 작은 마을 골목골목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 동네 어떤 골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응원해 주시는 것 어떨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